당신은 지금 어떤 판단에 대해 확신하고 있습니까? 무언가에 대해 이건 절대적으로 옳다고, 저건 절대적으로 틀렸다고, 이 사람은 완전히 나쁘다고, 저 사람은 완전히 좋다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 확신이 당신을 편하게 합니까? 아니면 더 불안하게 합니까? 이상한 일입니다. 확신이 강해질수록 마음이 편해져야 하는데 실제로는 더 불안해집니다. 의견이 다른 사람을 보면 화가 나고, 뉴스를 보면 분노가 치밀며, SNS를 보면 적대감이 듭니다. 세상이 점점 더 견딜 수 없게 됩니다. 왜일까요? 확신은 분명 답을 주는데 왜 평화를 주지 못할까요? 확신은 분명 방향을 제시하는데 왜 안정을 주지 못할까요? 1951년 한 부도 노동자가 책을 한 권 출판했습니다. 제목은 The True Believer, 한국어로는 맹신자 또는 광신자로 번역되었습니다. 저자는 에리 호퍼였는데 그는 대학을 나오지 않았고 철학 교육을 받지 않았으며 평생 육체 노동으로 생계를 꾸렸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20세기 가장 중요한 정치 철학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호퍼는 묻습니다. 왜 불안한 시대일수록 극단적인 믿음이 힘을 얻는가? 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바꾸기보다 세상을 단순한 선과 악의 구도로 나누려 하는가? 왜 대중운동은 항상 적을 필요로 하는가? 1902년 7월 25일 뉴욕 브롱크스의 빈민가에서 에리 호퍼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는 독일계 이민자였고 가난했으며 호퍼가 5살 때 어머니가 사고로 죽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한사고였습니다. 어머니가 호퍼를 안고 계단에서 떨어졌는데 어머니는 죽고 호퍼는 살았지만 두 눈이 멀었습니다. 7년 동안 호퍼는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학교에 갈 수 없었고 친구를 사귈 수 없었으며 혼자 어둠 속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15살 되던 해 갑자기 시력이 돌아왔습니다. 의사들도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시민성 실명이었을 거라고 추측했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시력을 되찾은 호퍼는 미친 듯이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다시 눈이 멀지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공공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책을 읽었고 철학, 역사, 문학, 과학 모든 것을 탐독했습니다. 몇 년 후 아버지가 죽었고 18살의 호퍼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호퍼는 서부로 갔습니다. 캘리포니아로 이동해 이주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과수원에서 과일을 땄고 금광에서 일했으며 건설 현장에서 땅을 팠습니다. 1920년대와 30년대 미국 대공황 시기 호퍼는 가장 밑바닥에서 살았습니다. 노숙자 수용소에서 잤고 무료 급식소에서 밥을 얻어먹었으며 일자리를 찾아 떠돌았습니다. 하지만 호퍼는 계속 책을 읽었습니다. 배낭에 책을 가득 넣고 다녔고 일이 끝나면 촛불 아래에서 글을 썼으며 노동자 숙소에서 철학을 사색했습니다. 그는 대학에 가지 않았지만 대학 교수들보다 더 많이 읽고 더 깊이 생각했습니다. 1940년대 호퍼는 샌프란시스코 부두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낮에는 화물을 나르고 밤에는 글을 썼습니다. 그는 주변 노동자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공산주의에 빠졌고 일부는 파시즘에 매료되었으며 일부는 종교 광신에 휩쓸렸습니다. 호퍼는 궁금했습니다. 왜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극단으로 가는가? 하지만 동시에 왜 그들은 모두 비슷한 태도를 보이는가? 그때 호퍼는 깨달았습니다. 공산주의자, 파시스트, 종교 광신자는 겉으로는 정반대지만 내면의 메커니즘은 같다는 것을요. 모두 불안에서 시작해서 확신으로 도피하고 적을 만들어낸다는 것을요. 1951년 맹신자가 출판되었습니다. 이 책은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읽었고 케네디 대통령도 읽었으며 전 세계 정치 지도자들이 참고했습니다. 부두 노동자가 쓴 책이 세계를 움직인 것입니다. 호퍼의 핵심 통찰은 이것입니다. 대중운동에 빠지는 사람들은 무언가를 믿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불안을 개인의 성격 문제로 설명합니다. 마음이 약해서, 준비가 부족해서, 혹은 긍정적이지 못해서 생기는 감정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호퍼는 전혀 다른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호퍼는 불안을 개인의 심리 상태가 아니라
불안한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가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불안해질수록 자유로운 사고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를 갈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확신을 대신 제공해주는 사상, 집단, 이념, 그리고 명확한 적이 있는 세계관에 기대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삶이 불안정합니다. 직장이 불안하고 미래가 불확실하며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늘 한 선택이 옳은지 확신할 수 없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으며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인지 의문입니다. 이 상태는 견디기 어렵습니다. 호퍼에 따르면 깊은 불안을 느끼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기 어렵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고 노력의 결과가 보장되지 않으며 오늘의 선택이 옳았는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 사람은 자유를 부담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자유는 선택을 요구하고 선택은 책임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책임은 실패의 가능성을 동반합니다. 불안한 사람에게 이 구조는 너무 무겁습니다. 호퍼는 말합니다. 자유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다. 자유는 선택의 고통을 의미하고 책임의 무게를 의미하며 실패의 가능성을 의미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유를 내려놓는 대신 확신을 선택합니다. 확신은 생각하지 않아도 되게 만들어주고 의심하지 않아도 되게 해주며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아도 되게 해줍니다. 누군가가 이미 답을 정해놓은 세계 안에 들어가면 삶은 단순해집니다. 호퍼는 대중운동의 특징을 분석했습니다. 나치즘, 공산주의, 종교광신, 민족주의 등 겉으로는 전혀 다른 운동들이 놀랍도록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대중운동은 현재를 부정합니다. 지금의 삶은 잘못되었다. 이 세상은 타락했다. 현재는 견딜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삶이 힘들고 세상이 불공평하며 현실이 고통스럽습니다. 둘째, 대중운동은 빛나는 미래를 약속합니다. 우리가 이기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완벽한 사회가 올 것이다. 고통은 끝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천년왕국, 공산주의 유토피아, 민족의 영광 등 이름은 다르지만 구조는 같습니다. 셋째, 대중운동은 개인의 자아를 부정합니다. 너 자신에게 집착하지 마라. 개인은 중요하지 않다. 집단을 위해 희생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불안한 사람에게 매력적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문제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아를 버리면 자아의 고통도 사라질 것 같습니다. 넷째, 대중운동은 명확한 적을 제시합니다. 유대인, 부르주아, 이교도, 외국인 등 구체적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는 그 적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당신이 가난한 이유, 불행한 이유,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가 모두 그 적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섯째, 대중운동은 절대적 복종을 요구합니다. 지도자, 이념, 교리의 의문을 제기하면 안 됩니다. 의심은 배신이고 질문은 나약함이며 회의는 적의 술책입니다. 이때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불안은 더 이상 개인의 내면에 머물지 않고 외부를 향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삶의 불안은 곧 타인을 향한 분노와 혐오로 변합니다. 호퍼는 말합니다. 불안한 사람은 적이 필요하다. 적이 있어야 자신의 실패가 설명되고 자신의 불안이 정당화되며 자신의 고통이 의미를 갖게 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실패했습니다. 두 가지 설명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내가 부족해서이고 다른 하나는 누군가가 나를 방해해서입니다. 첫 번째 설명은 고통스럽습니다. 자신을 마주해야 하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하며 자신을 바꿔야 합니다. 두 번째 설명은 편합니다. 문제는 나에게 없고 나는 피해자이며 적만 제거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호퍼는 관찰했습니다. 1930년대 독일.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히틀러를 따랐는가? 독일은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했고 베르사유 조약으로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야 했으며 경제는 붕괴했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돈의 가치가 사라졌습니다. 중산층은 하루아침에 빈민이 되었고 실업률은 30%를 넘었으며 사람들은 절망했습니다. 히틀러는 단순한 설명을 제공했습니다.
당신들이 고통받는 이유는 당신들 탓이 아니다. 유대인, 공산주의자, 베르사유 조약을 강요한 연합국 탓이다. 그들을 제거하면 독일은 다시 위대해질 것이다. 이 메시지는 엄청난 호응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적을 주고 희망을 주며 생각하지 않아도 되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호퍼는 말합니다. 나치에 가담한 사람들 대부분은 악한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그들은 불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직업을 잃은 노동자, 저축을 날린 상인, 미래가 없는 청년,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한 지식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질 능력도 의지도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에게 자신을 맡겼습니다. 같은 메커니즘이 소련에서도 작동했습니다. 스탈린은 수백만 명을 굶겨 죽이고 수백만 명을 강제 수용소에 보냈으며 수십만 명을 총살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단순한 세계관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계급투쟁이다. 부르주아를 제거하면 노동자의 천국이 올 것이다. 의심하는 자는 반혁명이다. 호퍼는 20세기 대중운동들을 연구하면서 공통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나치 돌격대원, 소련 공산당원, 종교 광신자, 민족주의자 모두 놀랍도록 비슷했습니다. 그들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고 적을 증오했으며 의심을 허용하지 않았고 집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시대일수록 사회는 쉽게 갈라집니다. 정상과 비정상, 우리와 그들, 옳은 사람과 틀린 사람이라는 단순한 구분이 힘을 얻습니다. 복잡한 현실을 이해하려는 노력 대신 누군가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마음의 안정을 얻으려 합니다. 호퍼는 이런 태도를 맹신이라고 불렀습니다. 맹신은 단순히 종교적 광신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념, 정치, 도덕, 심지어 일상적인 가치관까지도 맹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맹신의 특징은 명확합니다. 질문을 허용하지 않고 회색지대를 인정하지 않으며 의심을 배신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맹신은 개인에게 아주 달콤한 위안을 제공합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위안,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위안, 나의 불안이 나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의 잘못이라는 위안입니다. 하지만 호퍼는 분명히 경고합니다. 맹신은 불안을 해결하지 못한다고요. 오히려 불안을 더 깊고 단단하게 굳혀버릴 뿐이라고 말합니다. 확신이 강해질수록 사람은 더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확신은 현실과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언제나 복잡하고 예외로 가득하며 우리의 믿음을 배신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은 모든 A는 나쁘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착한 A를 만납니다.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 반응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내 확신이 틀렸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저 A는 진짜 A가 아니거나 속이고 있거나 예외일 뿐이다 라고 확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맹신자는 항상 두 번째를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확신을 버리면 다시 불안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맹신자는 끊임없이 분노해야 하고 끊임없이 적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확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누군가를 틀렸다고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회는 점점 거칠어지고 대화는 사라지며 이해는 불가능해집니다. 호퍼는 특히 좌절된 사람에 주목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좌절은 단순히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입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만큼 능력이 없고 자신이 바랐던 것만큼 인정받지 못하며 자신이 꿈꿨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깨달음입니다. 호퍼는 말합니다. 좌절된 사람은 두 가지 길을 선택할 수 있다고요. 하나는 자신을 바꾸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어렵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하고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며 천천히 성장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쉬워 보입니다. 혁명을 일으키고 적을 제거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설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이 실제로는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진짜 목적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호퍼는 말합니다.
대중운동이 약속하는 것은 새로운 세계가 아니라 새로운 자아다. 하지만 그 자아는 진짜 자아가 아니라 집단 속에 녹아 사라진 자아다. 호퍼는 자신의 경험에서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 시기, 그는 수많은 이주 노동자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이 공산주의에 빠졌습니다. 혁명이 일어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야. 부르주아를 타도하면 우리도 인정받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호퍼는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혁명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나는 것이라고요. 호퍼 자신도 불안했습니다. 가난했고 교육받지 못했으며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중운동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호퍼는 나중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나는 책을 읽었다. 책은 나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고 생각은 나를 즉각적인 확신으로부터 보호해 주었다. 그렇다면 호퍼는 우리에게 무엇을 제안했을까요? 그는 불안을 없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불안은 인간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는 불안을 다루는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불안을 즉시 확신으로 덮어버리지 말고, 불안을 이유로 누군가를 미워하지 말고, 불안을 견디며 생각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불안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미래가 열려있고 선택의 가능성이 남아있으며 삶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불안을 느낀다는 것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호퍼는 자율적 개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자율적 개인이란 집단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고립된 개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를 맺되 그 관계에 자신을 완전히 녹이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집단에 속하되 집단의 확신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호퍼는 말합니다. 창조적인 사람은 대중운동에 가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일에서 의미를 찾기 때문이다. 화가, 작가, 과학자, 장인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칠 필요가 없다. 그들은 자신의 작업 속에서 정체성을 확인한다. 이것은 중요한 통찰입니다. 불안을 해결하는 방법은 확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일, 창작, 관계, 학습 등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활동이 자신을 현재에 머물게 하고 미래를 걱정하거나 과거를 후회하지 않게 하며 자신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준다는 것입니다. 호퍼 자신이 그 증거였습니다. 그는 가난한 부두 노동자였지만 글을 썼습니다. 글쓰기는 그에게 의미를 주었고 정체성을 주었으며 대중운동의 유혹으로부터 그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글을 쓰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 그는 다른 사람이 될 필요가 없다. 1983년 5월 21일 에리 호퍼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죽었습니다. 80세였습니다. 그는 평생 결혼하지 않았고 자식도 없었으며 재산도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가 중 한 명으로 기억됩니다. 호퍼의 사상은 우리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내가 확신하고 있는 것은 정말로 깊이 생각한 결과인가? 아니면 불안을 피하기 위해 붙잡은 임시적인 답은 아닌가?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 그 집단은 정말로 나의 적인가? 아니면 내 불안을 투사할 대상이 필요해서 만든 적은 아닌가? 오늘날 우리는 호퍼가 경고한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경제는 불안정하고 미래는 불확실하며 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그리고 불안한 사람들은 단순한 답을 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문제다. 저런 집단은 위험하다. 이 이념은 절대 옳다. 저 주장은 절대 틀렸다. 이런 확신들이 넘쳐납니다. SNS는 이 확신들의 메아리방이 되었고 알고리즘은 우리에게 우리가 믿고 싶은 것만 보여주며 반대 의견은 차단되고 대화는 사라졌습니다. 호퍼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조심하십시오. 확신이 강해질수록 당신은 더 불안해질 것입니다. 적이 많아질수록 당신의 평화는 더 멀어질 것입니다. 생각을 멈출수록 당신은 더 쉽게 조종될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서는 것. 그것이 맹신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철학적인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불안을 없애려 애쓰기보다 불안 속에서도 생각을 멈추지 않는 것. 확신을 즉시 받아들이기보다 한 번 더 의심해 보는 것. 적을 만들기보다 왜 내가 적이 필요한지 물어보는 것. 에리 호퍼는 말합니다. 자유로운 인간이란 확신이 없는 상태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불확실함 속에서 타인을 적으로 만들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오늘 이 이야기가 확신에 지쳐있던 마음을 조금 느슨하게 풀어주었기를 바랍니다. 불안을 적으로 삼지 않고 생각의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인간의 내면을 비추는 또 한 편의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철학의 여정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